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장입니다. 오늘은 11일 제항군인의 날을 앞두고 알랭턴 국립묘지와 나란히 위치한 밀리터리 위먼스 메모리얼 여군 기념관에 나왔습니다. 이곳 여군 기념관은 미국 독립전쟁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국립기념관입니다. 1983년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과 함께 참전 여군도 기리자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1997년 10월이 돼서야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방문객들은 국가에 헌신한 여군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기념관에 등록된 30만 명 이상의 여군들의 경험과 사진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기념관 밖에는 Reflecting Pool, 거울 연못과 함께 여성의 목소리를 의미하는 200개의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9일 드니프로강 서편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크림 반도와 맞닿아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헤르손 지역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후퇴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헤르손 시청에 우크라이나 깃발을 걸 때까지 러시아군 철수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8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고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집트에서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구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유한 국가와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연대협정 체결을 촉구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특히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 협정을 현실로 만드는 노력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1일부터 참석할 바이든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5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8일 신규 확진자 수가 8,33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전인 7일보다 1,000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지난 며칠간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에서는 7일 하루 중국 내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2,63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저우의 많은 구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통제와 봉쇄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면 봉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인원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9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 직원의 13%에 달하는 11,000명이 넘는 인원을 정리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며 영향을 받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메타는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려왔습니다. 앞서 다른 사회연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도 가문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CEO는 비효율성과 높은 비용을 이유로 전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해고했습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매우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당초 공화당의 우위가 점쳐진 가운데 민주당이 예상 외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2022 미국 중간선거를 결산하고 대선까지 남은 2년 동안의 정치 향방 짚어보겠습니다.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미국 연방의회 하원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선거에서 다수당 자리를 뺏긴 지 4년 만입니다. Now tonight, we built upon those gains 2 years ago, and it is clear that we are going to take the House
back.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두 당이 막상 막하의 경쟁을 펼친 겁니다. Our democracy has been tested in recent years, but with their votes, the American people have spoken and proven once again that democracy is who we are. 이런 분위기 속에 상원에서의 승자는 어느 당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경합지로 큰 관심을 끌었던 오하이오주와 펜실베니아주, 두 주 모두 공화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관심을 크게 끌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공화당의 제이디 벤스 후보가, 펜실베이니아주는 민주당의 존 패터먼 후보가 이겼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는 어느 후보도 과반 득표를 못해 12월 6일 결선 투표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상원 다수당이 될지 파악하는데 12월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거가 이렇게 진행된 데에는 인플레이션과 낙태권 금지 중 어느 문제를 우선시할 것이냐에 대한 유권자들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It's inflation in the economy. People need to be able to not worry about affording the gas to go to their work. And as prices have risen and gas prices have gone up and stayed far above what was normal only a few years ago. Mainly, the one that is really important is our abortion, just protecting our right as a woman. And so I think that going out and voting and making sure that I protect that right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I decided to vote today.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934년 이후 중간선거에서 평균적으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하원 의석수 28개와 상원 의석수 4개를 잃었는데 이번에는 그 수를 훨씬 밑돈다는 겁니다. Young voters, pro-choice voters, and a subset of suburban Republican voters who were tired of former President Trump seem to be the main three drivers of the results we've seen so far. 어느 한쪽이 큰 우세를 보이지 못한 가운데 미국 의회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대치 상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re certainly will be, hearings and investigations and votes. And Congress might vote to disapprove the agreement, but they won't have a 2/3 majority. So they won't be able to overcome a presidential veto. 이런 경향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There was a lot of concern that maybe if the Republicans were to get big majorities, maybe that would start putting the administration's policy in question. At this point, given the Republicans have majorities in both houses are going to be pretty small, I don't think you're going to see a major change. 이번 중간선거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에 벌일 수도 있는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인플레이션과 경제라는 난제를 여전히 안고 있고 공화당은 유리한 여건에서 좋은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두 전현직 대통령의 향후 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ollinators writ large of bees, butterflies, many other insect groups are definitely threatened on a global or local scale due to habitat loss or destruction. So when we convert a forest into a cornfield, you lose practically every native pollinator that you started with in that forest. So the western honeybee, domesticated, semi-domesticated animal that we farm, that we manage in boxes, is not in decline globally. In the US, pollinator services are actually more highly valued than is honey production. Crops like cherries and apples and squash and blueberries and most notably almonds benefit from having honeybees brought to the orchard or to the field. Globally, yes, pollinators writ large in many instances are in decline. The western honeybee, there are real threats, but just as with any farm animal, there are parasites, there are predators, there are pathogens, and we just need to deal with them. We do have some bumblebees today. These look like the eastern bumblebee, Bombus
impatience, and they are putting their tongues into the fronts of the flowers. They're going from flower to flower, and it looks like they're actually getting nectar. Basically, they're part of the food web. Lots of things eat them, and they're also helping plants produce seeds. Without pollinators, you're not going to have a lot of plant reproduction. The things that threaten pollinators, habitat loss, and then pesticides, and then also climate change. If you took all the pollinators out of this area, you would see a shift in the ecosystem. You know, maybe less plant growth, some kinds of plants might die out. It would just reach a new equilibrium. We're losing a lot of wild spaces, but you don't need much space to create a little bit of wild space in your backyard. You can create a haven for pollinators. When you grow a variety of plants, it will attract different kinds of insects, different kinds of pollinators. People will sometimes plant plants that butterflies like, but then they'll kill the caterpillars or not have host plants. Taking care of the babies is just as important as taking care of the adults. So it's not enough to just have nectar plants and pollen plants. You also want to have plants that caterpillars can feast on. Plant flowers, plant host plants, and you'll be rewarded with a plethora of insect life.